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엑셀의 개념과 구성 요소, 그리고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과 더불어서 채우기 핸들까지 알아봤는데요. 이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유효성 검사와 서식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화면을 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효성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효성 검사는 말 그대로 내가 어떤 데이터 값을 입력할 때 이 값이 정말 유효한지 아니면 내가 입력하면 안 되는 값을 입력했는지를 검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유효성 검사를 하면 무엇이 좋냐면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데이터를 이제 보내고 공유시켜서 어떤 데이터를 다시 돌려받을 때 이 유효성 검사를 걸어 놓게 되면 데이터를 적어주시는 분들께서 다른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데이터 중에서 한 개를 입력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잘못된 데이터가 돌아오지 않아서 한꺼번에 받아서 취합을 할 때 매우 유용하게 됩니다. 말로 하면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실습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교들이 있는데 학교에 내가 받고 싶은 데이터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데이터만 받고 싶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대해서 받고 싶지만 학교 이름을 전체 적어주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중고라고 적어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의 워크시트를 제가 한 개 더 만들었습니다. 학교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만 가능하도록 하자. 다른 워크시트로 이렇게 만들어도 좋고요. 아니면 여기 옆에다가 입력을 해도 좋습니다. 뭐가 됐든 뭐 상관은 없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쁘게 표현하기 위해서 새로운 워크시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학교를 만들고 데이터로 가서 데이터에 보면 데이터 탭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가 있습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여기 내가 적용하고 싶은 범위를 이렇게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클릭해 줍니다. 그 후에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바꿔주고 목록은 내가 만약에 같은 워크시트에 있으면 그 워크시트 범위를 지정하면 되고 다른 워크시트에 있으면 다른 워크시트를 클릭한 후 범위를 지정해주면 요거 중학교랑 고등학교 범위 중에 한 개를 선택해야 되는구나. 확인 누르면 제가 이곳에 데이터를 입력할 때 둘 중에 한 개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여기에 임의로 초등학교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 값은 유효성 검사 제한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값이 아닙니다. 이 값은 입력할 수 없습니다. 라고 경고창이 뜨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뿌리게 되면 조금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취합하기 좋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 목록, 숨겨보기 해서 성별도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면 둘 중에 한 개를 할 수도 있고 또 범위가 여러 개여도 데이터 유효성 검사, 목록, 본본에 이렇게 넷 중에 한 개만 선택하도록 해서 넷 중에 한 개만 데이터를 입력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범위를 지정하지 않아서 한 개만 뜨는 겁니다. 실제로 할 때는 범위를 이렇게 지정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숫자 같은 경우에도 내가 예를 들어서 학점을 어떤 범위 값만 입력받고 싶다 라고 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이번에는 소수점까지 입력받겠습니다. 소수점까지 입력받아서 0부터 최대 5까지 입력받겠다 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내가 어떤 데이터를 3.5 같은 경우에는 소수점이고 데이터 범위에도 맞기 때문에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5.5 같은 경우에는 5보다 큰 값이기 때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입력이 됩니다. 마이너스 3을 입력해도 부합하지 않겠죠.
자, 추가적으로 약간 이거는 별개의 내용인데 혹여나 궁금해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거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배울 함수 부분에 나오는 수식인데요. if라는 함수를 통해서 조건 여기 C5라는 여기 데이터가 공백이 여기 양쪽으로 되어 있으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니면 low 숫자를 입력하는데 low가 지금 여기가 5번째이기 때문에 5 빼기 1 해서 숫자를 나타내고 5 빼기 1은 1이 5 빼기 4죠. 5 빼기 4는 1이 이쪽에 출력하고 만약에 공백이면 그냥 공백 그대로 둬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무슨 의미인지 모르셔도 됩니다. 제가 혹시나 이제 추가로 궁금해하는 분이 계실까봐 여기 적어놨고요. 만약에 이걸 활용하고 싶으신 분은 이걸 똑같이 적고 여 뒤에 숫자만 조금 조절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내가 데이터를 선택할 때 값이 자동으로 입력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사용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똑같이 적고 숫자만 다르게 적으면 됩니다. 자, 유효성 검사가 끝났고 여기에 워크시트가 보이니까 조금 보기가 불편하죠. 그런 경우에는 오른쪽 클릭하고 숨기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숨겨지게 됩니다. 숨겨진 이후에 내가 숨겨진 워크시트를 수정할 일이 있다, 보고 싶다 라고 할 때는 다시 오른쪽 클릭을 해서 숨기기 취소를 누른 다음에 숨겨보기를 확인하면 다시 보이게 됩니다. 숨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보낼 때 다른 사람들이 굳이 보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숨기기 하고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사용자 지정 서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용자 지정 서식은 숫자, 여기 수식 입력이 되어 있는 데이터는 그대로 남겨두고 우리가 보는 형식만 다르게 보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곳에 왼쪽 보면 조금 이쁘게 정렬이 되어져 있죠. 왼쪽이 오른쪽보다 훨씬 보기가 좀 편합니다. 그리고 뭐 소수 둘째 자리로 이렇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통합하기도 조금 괜찮습니다. 이렇게 나타내고 싶을 때는 데이터를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오른쪽 클릭을 한 후 셀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이 셀 서식으로 들어가는 단축키는 컨트롤 1번을 눌러도 이렇게 이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그 후에 여기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숫자를 통해서 소수 자릿수를 두 자릿수로 해도 좋고요. 뭐 다양한 날짜, 시간, 백분율, 분수 등등을 활용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쪽에 있는 거 말고 내가 임의로 조절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용자 지정으로 가셔서 0을 누르면 제가 0을 여러 개 눌러 보겠습니다. 보기를 보시면 0을 채운 부분에 0이 추가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4나 0사나 실제로 값은 같은 값이죠. 대신 0이 붙으면 이렇게 그 자릿수에 굳이 채워주지 않아도 되는 값들을 0으로 채워준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0.00 하면 여기 소수 셋째 자리라고 할지라도 내가 0 두 자릿수로 끊었기 때문에 두 자릿수로 반올림해서 보이게 됩니다. 다음으로 샵은 미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앞만 채워도 그 숫자는 채워지지 않고 그 자릿수가 있으면 적고 없으면 안 적는다 라는 의미입니다. 먼저 0 먼저 적용하면 이렇게 소수 둘째 자리까지 정렬돼서 이 0을 잘 활용하면 조금 숫자 데이터들을 이쁘게 정렬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샵을 이용하면 사용자 지정 서식에 0과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면 점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없을 때는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없을 땐 표시를 하지 않고 있을 때만 보여주게 됩니다. 자, 여기는 제가 넣어 놓은 이유는 수식을 입력할 때 간단한 수식을 여기 적어 보겠습니다. 10, 5 이런 식으로 입력할 때 내가 앞에 는을 입력하면 수식을 시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이런 식으로 사칙 연산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얘를 5라고 적고 싶은 게 아니라 5개라고 적고 싶을 때 엔터를 치게 되면 얘가 숫자가 아닌 문자로 인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숫자랑 문자를 더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서식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맞춰서 아래쪽에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10을 10개라고 그냥 적게 되면 이렇게 데이터가 올바르게 나오지 않고요. 숫자 데이터를 유지하면서 입력하고 싶을 때는 얘 먼저 하겠습니다. 셀 서식으로 들어가서 아래쪽에 사용자 지정 서식, 아까 배웠던 0, 0을 입력하면 숫자 데이터 한 칸 한 칸을 차지하게 되겠죠. 그리고 뒤에 따옴표를 붙인 후 개. 이런 식으로 따옴표 사이에 글자를 넣으면 글자가 추가되게는 됩니다. 확인을 누르면 여기에 개가 붙은 걸 볼 수 있죠. 하지만 상단에 수식 입력줄을 보면 10이 그대로 데이터는 10만 적혀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얘는 10이라는 숫자 데이터에 개라는 서식만 붙인 거기 때문에 문자 데이터가 아닌 10이라는 숫자 데이터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앞에는 그냥 형식상 서식으로 해서 회계 처리하겠습니다. 회계로 확인.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요. 추가로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셀 서식으로 가서 사용자 지정으로 가면 샵 콤마 샵샵 이런 식으로 사이에 쉼표를 적게 되면 쉼표는 이게 세 자릿수마다 쉼표를 이렇게 붙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가끔 여기 뒤에 이 000을 없애고 1000원을 붙이고 싶은 경우가 문서 처리하다 보면 가끔 발생하는데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 맨 뒤에 쉼표를 적으면 됩니다. 맨 뒤에 쉼표를 적으면 이 뒤에 세 자릿수가 이렇게 사라집니다. 한 개 더 붙이면 세 자릿수가 더 사라져서 아예 없어지게 되겠죠. 지금은 한 개만 이렇게 없애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서 배웠던 걸 활용해서 따옴표를 붙이고 1000원 이런 식으로 글자를 추가하게 되면 내가 일일이 바꿔주지 않아도 한꺼번에 서식을 이용해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필터 및 조건부 서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껏 배웠던 것 중에서 엑셀에서 필터 기능은 정말 효율적으로 익혀두면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어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도 않고요. 만약에 엑셀을 활용하고 싶으신 분은 이 필터 기능은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표가 있는 곳에서 아무거나 클릭된 상태에서 이 데이터 탭에 홈 탭이라고 하면 데이터 탭을 클릭하면 됩니다. 필터를 누르시면 여기 상단 필드 값이라고 부르는데요. 필드 값, 데이터 값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필드 값들에게 화살표가 생성되게 됩니다. 이 화살표를 누르면 먼저 정렬도 할 수 있습니다. 오름차순 정렬, 내림차순 정렬. 그 외로 사용자 지정 정렬도 가능합니다. 사용자 지정 정렬은 앞서 배웠듯이 채우기 할 때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서 이런 식의 정렬이 가능하겠죠. 교장, 교감, 수석, 교사 순으로 정렬을 하겠다. 지금은 그냥 정렬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 주요 기능을 정렬하겠다. 오름차순 정렬하겠다 하면 이렇게 한눈으로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기능만 잘 사용해도 데이터를 매우 효율적으로 보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 나는 여기에서 교양시설만 보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이거 체크를 없애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취소하려면 필터 해제하면 됩니다. 또한 텍스트 필드 해서 같은 교양시설 또는 도 넣을 수 있겠죠. 운동시설 이 두 가지만 보겠다. 이런 식의 필터를 적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숫자도 숫자 필터 해서 보다 큰 나는 1000보다 큰 대지 면적만 보겠다. 확인하면 1000보다 큰 값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필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조건부 서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서식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서식 앞에 조건부가 붙었던 말은 내가 서식을 적용을 하되
어떤 조건에 부합하는 애들만 조건을 적용하겠다. 서식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먼저 정렬 기능을 해제하고요. 자, 해제한 상태에서 나는 여기 관리 부분만 어떤 데이터를 적용하고 싶다 라고 하면 범위를 지정해서 홈 탭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홈 탭으로 들어가면 조건부 서식에 세 규칙 해서 다양한 규칙들이 있죠. 우리가 해볼 거는 이쪽에서 운동 탭만 한번, 아닙니다. 관리 탭으로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부터 적용을 하는데, 여기 나중에 배우겠지만 앞에 달러가 붙었다는 뜻은 고정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수식을 배울 때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지금은 느낌만 받아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H는 고정시키고 이 숫자를 한 칸씩 밑으로 내려가게 하면서 이 숫자는 고정이 안 돼 있으니까 이 숫자가 만약에 관리다, 관리랑 같다. 처음에 느는 수식을 시작한다라는 의미고요. 가운데 있는 느는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 서식을 테두리를 채워볼까요? 채우기를 해보겠습니다. 노란색에 글자색을 뭐 주황색으로 적용해서 확인하면 여기 관리 부분만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거까지는 적용하지 마시고 다른 것들 한번 해봅시다. 조건부 서식에서 데이터 막대를 이용해서 이 숫자만 보면 정확하게 이 데이터 크기가 얼마인지 가늠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데이터 막대에 어떤 색깔을 클릭하게 되면 얘가 이만큼이나 크고 얘가 이만큼 정도 차지하는구나를 좀 더 시각화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외로도 아이콘으로 높고 낮고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고요. 색깔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라데이션으로 색깔을 볼 수도 있고요. 상하위 규칙으로 해서 상위 10개 항목 또는 뭐 상위 한 6개 항목만 어떤 색깔을 채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엑셀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는 엑셀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함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촬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